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 자료가 아주 좋은 여러분한테 희소식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보도 자료 보면요, 주택연금은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바뀌었죠. 벌써 1년 반 지났다, 그죠? 1년 반 전에 작년 4월 달부터 55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언을 했죠. 농지연금도 분명히 65세에서 60세로 또 한 5살 떨어질 거다 했는데 지금 인하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연금은 간단하게요. 일단 만 55세가 되면 됩니다. 만 55세 되면은 이제 주택연금 가입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일반 주택뿐만 아니고 근린주택 되죠. 근린주택, 그죠? 상가가 1층에 뭐 있고 2, 3층은 주택이고 이거 됩니다. 근린주택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옵스텔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한 25%, 그죠? 일반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 25% 좀 수령금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주택, 그것도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여러분도 나이가 60세 넘으면은 앞으로 이제 여성들이 손에 물을 안 담궈도 될 정도로 노인복지주택 가는 거를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가려면은 보통 뭐 한 5억에 월 한 350만원 정도 뭐 줘야 아마 식사가 2끼나 3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호텔 가면은 아침에 내려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죠. 안 씻고 나오죠. 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0세 넘으면은 이제 노인복지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은 한 7억짜리를 3, 4억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 4억에 사가지고 7억에 주택연금 받고 플러스 월세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주택도 좋고 다가구주택도 좋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그냥 사시는 것보다도,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특히 서울 쪽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가입할 적기가 아닌가는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주택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55세부터 이제 지금, 가능하다. 지금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농지연금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가 됩니다. 그럼 인하 시기는 아마 내년 1월달부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랍니다. 만 60세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로 월세를 300만원 받는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예로 창고 또 뭐 창원 상남동에 상가를 10억을 투자해서 월세 300 받는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10억을 투자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또 월세라 하는 것은 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좀 왔다 갔다 많이 변수가 많죠.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농지연금은 한번 받으면은 남편이 이제 수령을 하다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한테 10원도 안 빼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배우자까지. 그럼 배우자가 120살을 살았다.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먼저 두 사람 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가입했는데 1년 뒤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산하고 바로 자기들 줍니다. 주고, 120살을 살았는데, 뭐 자기가, 3배, 4배, 5배 다 먹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평생 준다. 그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 연령이 60세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50대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준비를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죽처럼 퍼져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좋다. 나도 농지연금 300만원에 도전하겠다. 안 그러면 주택연금 200, 농지연금 300, 이래서 500. 안 그러면은 농지연금에 남편 300, 배우자 300, 600 됩니다. 600. 그것도 가능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 내용은 이제, 일단 60세부터 된다 하는 거, 여기 이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주 이제 희소식이죠,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희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쭉 이런 나머지 보세요. 보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60세다 있고요. 뒤에 봅니다. 뒤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0세에서 60세로 인하가 됐다. 주택연금은 몇세죠? 55세. 60세에서 몇세요? 이는 55세로 인하됐다. 그죠? 인하가 됐고, 작년에 60세에서 주택연금은 60세에서 만 55세, 55세로 인하가 된 것처럼 우리 농지연금은 65세에서 60세로, 그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5세에서 60세로, 그죠? 근데 예전에 65세 때는요, 배우자가 그러면은 나이가 똑같으면 동갑이면 상관없는데 배우자가 5살 떨어지면은 배우자가 선계 조건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65세인데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65세인데 배우자가 35살이에요. 베트남이랑 맞아가지고. 그러면 농지연금 줄까 안 줄까? 선계를 안 하겠다. 비선계 60세 미만일 때는 비선계 조건으로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유사연금인 주택연금보다 최대 1.38배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한대요. 1.38배. 그래서 우리 주택연금보다도 농지연금은 수령액이 1.38배. 그러니까 약 한 1.4배 됩니다. 조금 높아요. 높은데 단점은 뭡니까? 주택연금은 집에서 공짜 살죠. 살면서 월세 안 주면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이제 연금 받는 거고, 농지연금은 이제 거주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1.4배 정도 월 지급금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표는 요거는 이제 농지연금의 표입니다. 이게 65세에, 그죠? 65세에 한 6억 같으면 218만 4천원. 그 제가 그러죠. 9억짜리를 3억에 낙찰받는다. 3억에. 그러면은 예로 9억 곱하기 우리 90% 하는 거죠. 농지연금은 90%는 깨네. 8.1억이 되면은 요거는 한 300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판 나 보니까. 그래서 9억짜리를 3억에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농지연금 할 때는 이제 9억이 안 되죠. 곱하기 한 90%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공시가인데 70%, 80%다 지금 90%가 주겠다는 합니다. 그래서 8억 천 되면은 월 300이 됩니다. 월 300.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5세 되면은 이게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60세에 주겠다는 60세부터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농지연금 하려고 하면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되죠. 원부가 5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농전부를 미리 갖춰놔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농지연금은 이제 농지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사면 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시간 개념이 5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좌우지간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농지연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뭐 10억, 20억 있어도 농지연금 가입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년 지내야 되고, 일단 농전부를 보유한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농지원부 보유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합니다. 자, 오른쪽 보면요. 일반 주택은 65세에 예로 8억이다 하면은 한 200만 되죠. 되는데 우리 농지는 한 9억쯤 되면은 90%니까 90% 해가지고 한 8억 천 되면은 300만 된다. 300만 되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대출이 30% 이하라도 허용을 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15%. 예로 10억인데 대출이 1억 5천 있다. 막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 가입해 주는데 대출이 3억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농지 가격이 한 30% 정도 이하라도 막 허용하겠다. 수용을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연금은 좀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지만 일단은 일시 인출량 우리가 이거 이야기했죠. 전에 30% 정도 대출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인시 인출량으로 해서 대출을 꺼버리고 농지연금은 조금 줄지만은 연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난제가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연금도 대출을 끄는 게 좋아요. 꺼야 연금이 적당하게 나오는 거지 대출이 있으면은 금액이 계속 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제로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15%에서 30%
15%까지라도 15% 이상에서 향후 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 인출형 30% 요거를 끄집어 가지고 대출을 전액 상환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상환시키 연금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종신형,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게 있고 5년, 10년, 15년 나는 풍부하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겠죠. 목적 틀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전후 후박형이 있더라고. 10년은 많이 받고 예로 지금 현재는 65세죠. 65세에서 75세까지는 많이 받고 그러면 76세부터는 이제 좀 작게 받고 그래서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한 7억 정도 6억 9천 정도 7억 정도 감정이 나왔는데 280만원을 이제 66세에서 16년 받고 그 다음에 76세부터는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전후 후방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후방향 10년은 많고 10년 뒤는 작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일시 인출형 대출 한도액 30%까지 인출해서 요거를 대출을 끈다면 꺼가지고 이제 대출을 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형 요대는요 경영 2학년인데 놔두고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30%를 우대하겠다. 30%. 자, 영농 경력이 또 30년 이상 된 사람도 우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한 5에서 10% 정도 또 지급 금액을 더 우대하겠다. 그래서 영농을 30년 이상 한 사람, 그 다음에 생계급여 대상자는 우대한다.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 6번입니다. 부기 및 신탁 등기. 이게 이제 주택도 그런데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주택을 받으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식들이. 그렇죠. 우리가 상마음을 했죠. 사망하면은 10억까지 상속세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주택을 받다가 부부가 받다가 신청해서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잘 받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쭉 주택을 받으면 되는데 그만 자식들이 두세 명이서 그만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 왜 상속 비율들 안 주고 엄마가 그렇게 다 받습니까? 이래 돼버리면은 또 안 돼요. 이게 연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 우리 주택연금처럼 신탁 등기를 도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배우자가 받는데 바로 신탁은 이제 신탁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누가 한 사람이 사망해도 자식들이 반대를 해도 받는 데는 문제 없도록 개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내년 1월 달을 목표로 해서 지금 법 개정하고 막 준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60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나이가 많이 젊어졌죠. 65세가 아니고 젊어졌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농지 원부가 중요합니다. 농지 원부. 이제 그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면은 태양광 강풍이 있어갖고 논밭값도 폭등한다. 태양광 강풍, 그죠? 논밭값도 폭등이 되고 논밭값이 폭등했는데 강원도, 춘천, 어아모스 쪽 땅값이 4천원에서 44,600으로 거의 10배가 뛰고, 그죠? 논밭값이 막 그냥 아파트보다 더 뛰는 겁니다. 지금 막 숫자로 보면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높게 지금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2억짜리를 한 7천만원 이리 사고 나면은 2억이 5년 지나면은 4억 되고 4억이 또 5년 지나면 8억 되고 그 여러분들은 한 7천만 차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7천만 받으면 돈이 어디 있노? 7천만 차 받으면은 대출 한 80% 될 겁니다. 80% 될 거니까 5,600 대출되고 1,400, 7억세, 300, 1,700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2억짜리 농지를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가지고 농지연부도 만들고 살살 준비해 놓으면은 5년 지나면은 2억짜리가 4억 또 5년 지나면은 8억 되면은 이제 300 받지 않다. 그럼 지금 이제 딱 나이가 50이다 그러면은 이제 딱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하나 낙찰받기를 바랍니다. 자, 논밭 태양광이 뒤덮다 해갖고 지금 아주 고성도 가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요. 고성에 우리 저수산 가서 이렇게 고성을 쳐다보면은 태양광이 쭉 깔렸어. 보니까 고성에 전부 다 아주 이게 전국에 난립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보급이 돼가지고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에는 이제 잡종지로 농지에서 바로 잡종지를 바꿨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20년을 이제
해야 잡종률을 바꾼다. 지목 변경을 이제 그렇게 바뀌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태양광 요 열풍 때문에 농지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뭐 심지어 뭐 어떤 거는 10배, 20배, 뭐 30배 올라가는 게 많아요. 농지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농지도 남양 이런 게 있죠. 남양 농지. 그런 게 좋은 겁니다. 북향 농지는 별로죠. 태양광으로는 좀 별로니까. 그 남양으로 쫙 햇빛을 볼 수 있는 이런 농지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에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 해가지고, 우리 농지를 자꾸 걱정하시면 이겁니다. 원장님, 나 농사를 짓기 좀 어렵다 하면은 농지은행이 있어요.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를 수탁을 받아요. 농지를 수탁을 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그래서 너무 농사 짓는데 꼭 지어야 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막 안 짓고 싶으면은 또 맡겨도 됩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제도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했죠. 파는 것도 2년 지내야 됩니다. 2년이 지내야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매 농지 낙찰 받은 거는 2년이 지내야 농지연금에 적어야 됩니다. 농지연금에. 자, 일단은 농지은행에 대해서 여기 인터넷 가서 한번 치보세요. 농지은행 해가지고 정보마당 가서 공지사항 가면은 이런 자료가 막 뜹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로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에 자, 어제 또 누가 물어보더라. 이 농지연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에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여러분 낙찰받는다고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최소 소유권 1년하고 2년이 지나야 돼요. 지나가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는 담보가 한다. 자, 그러면은 미리 주소를 자 농지가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여러 우리 창원 같으면은 함양이나 거창에 있다가 그래야 멀죠. 그러면은 내 창원 주소하고는 안 됩니다. 그럼 그때는 함양 거창 가야 돼. 농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래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가 사는 데가 담보농지인데다. 그럼 그건 아무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연접했다. 나는 창원에 사는데 농지가 함안군에 있다. 그 상관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0km 이내다. 담보농지까지 30km. 자, 창원하고 함안은 붙어 있고 창녕도 붙어 있는데 의령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창원 끄트머리에서 의령까지 콤파스가 30km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됐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신청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게 30km 이내에 들어오든지, 농지가 가깝든지, 연접하든지, 막 이런 조건이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농지가 34%, 20%, 물론, 뭐, 좋은 것들은 팔려서 그렇지만은,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주에 34%, 김해에 21%, 가평에 34%, 당진에 33%, 남해에 26%, 하동에 50%. 자, 이런 거는 그럼 검색 어쩌면 됩니까? 농지를. 어쩌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농지 검색 어쩌면 되죠? 자, 우리 구독션 가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구독션 가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경매 검색에 농지 물건 종류에 집에서 토지 밑에 보면 농지 있어요. 농지.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검색하니까 1600개 나와요. 자, 다시요. 경매 검색에 가서 그냥 단순히 종합 검색했어요. 농지만 딱 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온다. 간단하죠? 전답 가수회니까. 지금 벌써 1600개 나옵니다. 1600개, 1600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이 일단은 대지 면적이 1000이 돼야 농지연보가 되죠. 그래서 일단 1000을 넣습니다. 제가 1000을 넣어하고도 검시하니까 더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 떨어졌습니다. 절반 떨어졌죠. 814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유찰이 뭐 그냥 처음부터 보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유찰이 한 2분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반에 접근됩니다. 2분 정도 떨어지니까 279개 오네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데 잔잔한 건 좀 그렇죠. 이건 빼버리고 끊기네 최저 가격을 한 5천만원 이겁니다. 5천만원 미리 검색을 하니까 5천만 하니까 지금 158개입니다. 그럼 요것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숫자가 이런 거죠. 3억에서 1억 5천인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보시고 보면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이유가 없는 사람은 이런 숫자를 적죠. 제주도에 그죠? 좋습니다. 숫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까울 때 가급적이면은 나는 그럼 뭐 저게 평창이다, 강원도다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마 검색 가서 또 찾는 방법이 있어요. 테마 검색 가서 여기 용도 지역에서 용도 제일 밑에 용도 지역을 눌러가지고 자, 이 땅이 용도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비도시 지역은 요까지가 비도시 지역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 더 좋고 여기 별로죠. 여기 더 좋죠. 그죠? 그럼 요 중에서도 요거 두 개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창원은 모텔 안 되는데 옆에 있는 함안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는 이 모텔이 돼요. 모텔이 계획관리지역은 모텔 됩니다. 모텔 숙박시설 된단 말이죠. 숙박시설까지 된다는 되는데 단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들어가야 됩니다. 경계선으로부터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계획관리는 모텔이 안 돼요. 그럼 도로에서 50m 떨어지려 하는 거는 사람들이 눈에 좀 안 띄는데 지 라인만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요. 그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가급적이면 낙찰 안 받는 거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요쪽 받는 거로. 그 중에서도 요거. 알겠어요? 그럼 요게 이제 계획값이 이게 이제 값이 잘 오릅니다. 잘 오르고. 그러면 생산 보전은 비슷해요. 요거는 비슷한데, 뭐 제가 보니 그동안에 보니까 전원주택지 정도, 막 그것밖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막 되는 거고, 계획관리가 돼야 커피점도 되고 모텔도 되고 여러분이 횟집도 되고 갈비집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인 계획관리도 낮춰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관리 눌림이 있습니다. 눌려가지고 물건 종류의 농지, 토지에서 농지. 자, 이렇게 계획관리, 농지. 이 누르면 되겠죠? 계획관리 농지를 검색하니까 이게 533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1600개에서 533개는 계획관리 말고 용도지는 좋은 거죠, 일단. 좋습니다. 쭉 보시면서, 자기 동네에 가까이 있는 거를 찾습니다. 그럼 계획관리보다 또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거는 도시적이죠. 위에 있는 거는, 이건 더 좋은 겁니다. 계획관리보다는 더 한 칸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도 한번 눌러가지고 또 찾습니다. 검색해가지고, 이것도 보기에는 한 228개냐. 그럼 이것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봅니다. 그죠? 자연 녹지 지역에 이렇게 농지가 있더라. 그죠? 이것도 보시고, 자, 이런 거죠. 저기 자연 녹지인가 봐요. 하여튼, 결론이 이렇습니다. 숫자는 이런 게 좋아요. 알겠죠? 24%, 30% 떨어진 이것들이 딱 마음에 든다. 내가 보니까. 그죠? 2억짜리가 1억 떨어진 거, 이것도 이제 되겠죠? 한 번 더 떨어지면 7천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낙찰 받기가 딱 맞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찾아봅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거 찾지 마시고 또 공매 봅니다. 공매에 눌러가지고 찾는 방법은요, 물건 종류에 토지 해가지고 요거는 끈끈해야 돼. 밭전자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농지가 밭전자가 또 뭐가 있어요? 645개 놓네. 밭전자도 검색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답. 그러니까 답을 하니까 지금 421개, 그죠? 밭전자가 더 많네. 논답이 조금 작고, 그 다음 뭡니까? 가수원은 얼마 안 되네. 12개밖에 안 된다, 그죠? 가수원은 숫자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답 가수,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온비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온비드 찾는 방법은 부동산 가서, 또 잡니까? 부동산 가서. 자, 이것도 간단해요. 부동산 가서, 매가, 그죠? 매가하고, 항시, 요거를 조금 넣어주세요. 다음 달이나 월말이 너무 가까우니까 요거를 그럼 뭐 다음 달 10월 달에 월말로 이렇게 합니다. 월말로. 그래갖고 토지 해가지고 또 뭡니까? 우리 온비대에서는 전, 답, 가수는 있죠? 3개. 그럼 뭐 점 찍고
답점 찍고 가수원 점 찍고 또 요거도 면적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1, 0, 3개, 0, 5개 뭐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전납 가수원이 지금 쭉 많습니다. 그죠? 쭉 많죠? 공매도 종류 많아요. 그럼 한 200개 있습니다. 200개. 그죠? 200개 딱 보시고 그 중에서 내 돈하고 맞는 거. 자, 이런 거는 금액이 세서 안 되겠죠? 30억씩 나오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 봐가지고 금액을 또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줄여가지고 하든지. 자, 여기 쭉 보면은 유찰이 된 것 할 수 있습니다. 유찰된 거. 유찰이 뭐 몇 분 된 거. 유찰이 뭐 한 2분 된 거. 2분 이상 된 거. 검색하니까 또 나올 겁니다. 2분 이상. 그러면 이제 예로 임대까지 넣어서 그렇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교재 봅니다. 그 찾아보시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눌리가서 한번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 그 다음 봅니다. 창원에도 보니까 2억짜리가 1억에 3억짜리가 1억 7천에 고성에 막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꼭 요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고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죠? 원주도 봅니다. 원주도 보니까 1억 7천에 춘천에 그죠? 3, 4%. 3, 4%는 적당하잖아요. 그죠? 3, 4%는 적당합니다. 원주, 춘천. 그죠? 농지가 딱 뭐 적당하네요. 그럼 서울서 원주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뭐 양평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충남 서천군에 있는 건데 절반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림을 본 게 어때요? 그림을 본 게. 빨간 요겁니다. 뭐 괜찮죠? 느낌에 뭐 바다도 바다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용도지역을 보니까 보전관리면은 이제 일단은 관리지역이 괜찮아요. 관리지역은 이런 데는 커피점 안 되겠지만은 막 소매점은 됩니다. 소매점. 단독주택은 돼요. 전원주택 부지, 분양 부지 이런 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 요거도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보시면서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다 지역이 틀리니까 지금 온라인반은 뭐 전국에서 깔리가 있죠. 뭐 외국에서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자, 봅니다. 그럼 공매 서천구입니다. 서천구. 예로 서천구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매도 한번 봅니다. 공매에 가서 이제 구독 시에나 이제 가서 공매 검색 누려가지고 주소를 넣습니다. 사건 번호. 자, 넣고 나왔죠. 서천군에 절반이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져서 보니까 답인데 840평인데 필지는 4개고 서천군청에서 압류를 해서 뭐 절반이 떴다. 서천군청에서. 그래서 쭉 이렇게 4억 6,500이 2억 3천에 비해서 지금 또 절반에서 출하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느낌을 보니까 어때요? 느낌 보니까. 자, 일단 잘생겼죠. 떨어지지 않고 딱 뭉쳐가지고 딱 그냥 한 필지 비슷하게 합치게 하면 딱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를 눌러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이래요. 서천군 어디 있습니까? 충남 서천군 어디에요? 서천군 어디쯤 됩니까? 보령. 좀 멀긴 멀다, 그죠? 군산 위에, 여기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에, 그죠? 바닷가 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이 땅 같아요. 요리 해가지고, 요리. 아시겠어요? 요 땅 같아요. 오케이. 뭐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뭐냐? 그럼 요 있죠? 토지용 계획, 이거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또 보세요. 보니까 토지용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토지용 계획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눌려가지고 딱 지목이 답이구나, 개병시가는 이렇게 보니까 쭉 올라가는 것이 그죠? 예로 2011년도에 13,0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4,000원인데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그냥 따블 됐죠? 따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다. 그러면은 되고. 그래서 쭉 봅니다. 보시면서 낙찰 받으시면 되겠고요. 보전관리다. 보전관리. 그럼 뭐 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가축 사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그런 거는 서천군의 별표 보면 됩니다. 별표. 서천군의 도시계획조례 별표. 할 수 있는 건축물 해야 되죠. 서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자, 이 뭐죠? 일종 건생인데, 커피점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판매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휴게점을 제외한대요. 휴게점을 잘 보세요. 제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전관리는 가급적이면은, 대부분은 안 된다 봐야 됩니다. 커피점 안 되고 소매점은 된다. 소매점. 소매점하고 커피점 달라요. 소매점하고 커피점하고 휴게점하고 다릅니다. 조금 성격이. 그럼 이종은 일반 의점은 제외한다. 안 좋은 거죠? 일반 의점은 술 파는 음식, 식당, 갈비집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안 좋다.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별 다부터는 막 거의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거는. 그죠? 주로가 요 1종, 2종, 요것만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뭐 다부터 밑에 쭉 가져가는 이거는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봅니다.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자, 또 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를 때는 등기부에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경매 물건이 취하된 게 있어요. 그래서 19에 5, 6, 9을 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경매하고 똑같죠? 번지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요 취하된 게 하나 있어요. 요걸 보면 더 쉽습니다. 19에 5, 6, 90 보면 더 쉬워요.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여기서 이 등기부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빨갛게 주말된 것도 잘 보세요. 그럼 요거 보면은, 뭐 써놨죠? 뭐 경매가 옛날에 있었는데, 뭡니까? 공성지원에서 뭐 경매 있었대요, 옛날에. 요 사건이 있었대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말소가 되고, 취하는 됐지만은 요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항시. 알겠죠? 그럼 19에 5690, 2019에 5690을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19에 5690. 그래서 경매 사건이 있으면은 경매 사건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요거죠? 19에 5690, 그럼 똑같이 있네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자, 요 보면 더 쉬워요. 경매,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하니까. 자, 요 보니까 농지가 800평인데, 뭐, 옛날에 1억 5천 떨어지니까, 요 신입에서 막 취하시겠다. 그래 못 팔겠단 말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막 취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2억 2,300에는 옛날에 쭉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잘 알겠죠, 그죠? 내필지입니다. 내필지. 위에 내필지고, 그럼 여기 이제 경매에서 놓은 거고, 보전관리고, 그죠? 보전관리의 내필지고, 그죠? 쭉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신입에도 대출이 좀 많았다. 신입의 대출이 2억 8,200이 나갔다. 옛날에 이 땅 가지고.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봅니다. 그죠?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자, 6번 봅니다. 농지 임대를 대부를 낙찰받아서 대부 계약서를 받고 농지연부를 신청하자. 그럼 임대를 받을 때는 농지증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요거를 받고 농지증을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국가의 대부 계약서를 받으면은 농지증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바로 농지연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요거 낙찰 받으면은 수강생들이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5일 만에 대부 계약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그놈을 들고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농지연부 만들소 이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거석을 합니다. 농사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짓고 있어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짓는다든지, 막 진다 커세요. 그래, 가서 조금 땅을 좀 뭉개고 좀 이래가지고 좀 오면은, 누가 검사하러 오면은 짓는 흉내를 좀 내셔야 되지. 그냥 바로 대북에서 바로 운전해도록 하면은, 바로 발급 안 해주려 할 겁니다.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조금 가서 뭐 땅을 좀 뭉개가지고 좀 인부를 써가지고 작업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임대대부 이거 보니까요, 춘천에 있죠. 천이 넘죠.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임대대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원장님, 하만에 농지가 400평인데 20만원이 나왔더라. 7선은 330평인데 40만원이 나왔더라. 와, 공매가 싸긴 싸네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임대대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1년에 빌리는 게 이렇다.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5년 플러스 5년이거든요.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최소 5년을 이제 자기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5년 더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5년 더 쓸 수 있고, 1년 더 쓰겠다 하면 6년까지 쓸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춘천에 38만원, 하만에 29만원, 하만에, 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4, 50만원 낼 돈 있죠? 없으면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있어도 자꾸 겁내지 마시고, 정 안 되면은 뭐 10% 3만원 뭐 떡 사먹으면 되잖아요. 당장 받아보세요, 일단은. 자, 그래서 춘천에도 있고, 하만에도 2개가 있고, 전라도 보성에, 충남 부여에, 서울 사는데 이런 거 사면 되겠다. 충남 부여, 평택시, 이런 거 사면 되겠죠. 평택시에. 자, 이런 걸 사셔가지고, 일단은, 빨리 도전합니다. 문제는, 이거 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요거, 여기 목적, 여기. 요 목적이죠. 5년 보유. 농지연부 신청해서, 어째 됩니까?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 보유를 됩니다. 5년 이상. 이게 중요하죠.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나중에 뭐 농지연금에 이제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5년 이상 보유. 이게 중요합니다. 5년 이상 보유. 그래야 이제 신청하고 뭐 되는 거죠. 농지연금에 보유가 중요하다. 자, 그럼 요거는 검색 어쩌면 되죠, 요거? 이런 거 검색할 거면. 어쩌면 됩니까? 자, 우리 일단 구독서에서는 공매 눌러가지고 임대 눌리고 여기서 예로 토지 눌리고 농지 있네. 농지 없나? 토지 눌리고 뭐 눌리면 됩니까? 전답 또 눌려야 돼요. 이 구독서는 바꿔야 돼요. 세 개를 좀 묶어가지고 좀 쉽게 검색을 해놔야 되는데. 자, 그냥 전 눌리세요. 전 눌려가지고 눌려서 보니까 빌려주는 거, 전. 자, 그런데 보니까 충북에는, 자, 이런 거는 작죠? 작은데, 요런 거는 뭐 전라도는 2개를 해야 돼요. 요런 거, 비슷한 거. 그래갖고 이제 맞추든지 자기 나름대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1000이 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북 구산 보세요. 이건 애매하잖아, 지금. 그죠? 요거 갖고 농전부 안 돼요. 그럼 요거 하고, 또 작은 거, 한 100제곱미터 되는 이런 거 하나 더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창녕도 좀 그렇죠. 975. 딱, 이게, 그죠? 25가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딱 보시면서, 맨맨한 게 여기입니다. 요런 거. 그죠? 40만 5천원. 여기다 맨맨. 자, 그런데, 낙찰을 받고 보니까 물이 많아. 물이 많은 논이라. 그럼 뭐, 양식하면 될까? 뭐, 예? 미꾸라지. 그죠? 미꾸라지. 자, 11만 5천원. 전라도는 좀 더 싸요. 이게 상당히 뭐, 진짜 좋은데, 그죠? 11만 5천원 딱 좋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사신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요거는 전이고, 또 답이도 있겠죠? 답에서 또 눌리보고, 그죠? 눌려가지고 또 찾습니다. 답에서 1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공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뭐 있죠, 그죠? 행성군, 뭐 쭉 있습니다. 울주군, 그죠? 사천시, 사고, 뭐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수는 되겠죠? 그럼 요것도 온비드가 됩니다. 온비드. 자, 온비드도 쉬워요. 온비드. 찾는 게 더 쉽습니다. 부동산 눌려갖고 어쩝니까, 이거는? 눌려가지고, 임대대부 눌려가지고, 토지 눌리고, 전답, 가수원 눌리고, 요거를 조금 날짜를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눌러도 되겠지만은 한 달 뒤로 늦춰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까 임대대부가 지금 쭉 보니까 뭐 한 50개 나오네. 그죠? 한 50개 나옵니다. 50개 나오는데, 요런 거는 괜찮죠? 그죠? 면적이 괜찮은데 요런 거는 뭐 탈락이다. 너무 작아서. 요런 거를 약간 면적을 1000을 넘으면 됩니다. 넘겨서 하면 더 쉬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자기 지역에 맞는 걸 하나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빨리 대부 계약서를 바로 받고 농정부도 신청하시고 이런 그럼 대부에서 받으면은 저한테 촬영을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농정부 신청할 때도 신청서에다가 촬영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 줍니다. 그러다 그죠? 뭐 이거 좀 더 추가하라든지 말하든지 뭐 그러면 더 좋죠. 자, 6번은 됐습니다. 대부분의 내 땅이 아닌데 연금 어떻게
예? 뭐야? 요거는 농지연부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농지연부 만들자고. 그죠? 우리 5년 이상 보여야 되는 거죠.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농지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뭐, 2억짜리를 뭐 7천에 사가지고, 1,000조보다 넘는 거를 낙찰 받아서, 그때 농정이 필요한 거죠. 그때 농정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농정도 내고, 이래서,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이제 이런 절차가 있고, 그게 1안이고, 2안이 요겁니다, 2안. 임대 대부를 낙찰 받아서, 5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매년, 해서 5년짜리 농전부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은, 2, 3년 뒤에 돈이 좀 생기면은 낙찰도 받고, 이제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은 최소 2년 전에 낙찰을 받아야 돼. 소유권 이전하고 몇 년 전에 해야 된다고요? 2년이 지나가야 돼, 2년이. 자, 이해,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2억짜리를 7천원 받으라 하는 거는 이제 낙찰 받고, 그때 농지정이 필요한 겁니다. 낙찰 받으면은 농정이 꼭 있어야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는 잔금 대출 받고 이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 이전설이에요. 전답 가수는 무조건 플러스 농지시설용 신청서가 붙어야 등기소에서 오케이 하고 접수를 받는다. 그게 빠지면 어떡합니까? 등기관이 던집입니다. 농지정이 안 붙으면은 소유권 이전 서류에 농지를 이전하는데 농지가 안 붙었다 하면 등기관이 던집입니다. 가져가서 그때 이제 농지정이 필요한 거고, 요거는 농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약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자꾸 헷갈리시는 분 많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번. 법정지상권 문제에 있는, 즉, 건물이 매각 제외된 농지의 낙찰은 저가에 받더라. 자, 그럼 농지를, 이제 아까 여기 보시는데, 이렇게 막 사는 게 있죠? 이게, 아까 이게 이제 사는 농지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농지증이 바로 동사무소 전해보니까, 농증, 요 필지요? 내줄게. 이랍니다. 이런 거는. 내준다 하는데, 요런 거는 내준다 하면 안 내준다 합니까? 면사무소 전해보면. 법정지상권 뭡니까? 농지에 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데 땅만 기면 없으니까, 그 불법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사는 거 농지 내주면 안 됩니까? 전화하면은 꼭 합니다. 절대 내 손에 장을 찌르세요. 농지 발급 못 합니다. 그거는. 농지가 아닌데, 묘가가 많은데 그게 농지 아니잖아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인데, 어찌 농지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평범한 거는 내줘요. 그럼 요런 거는 낙찰이 또 좀 적당히 잘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것처럼, 여기 있죠? 건물이 매각 제외되고, 깔린 농지만 겸해 놓으세요. 그러면 요거는 거는 전화하면은 뭡니까? 딱 이런 거죠. 토지가 나오는데 법직권, 보전상권 막 써놨습니다. 그럼 요런 땅들은 면사무소 전화해보면 뭐랍니까? 딱 그러죠. 농정요? 안 됩니다. 발급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전화해보면 안 된다 하면 이제 자꾸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 답을 잡아야 돼. 그죠? 3억짜리가 한 1억 5천에 농정 발급 안 되는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농정이 안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 못 받죠? 그러면 1억 더 드립니다. 7천, 8천 막 또 반에 또 드립니다. 농정이 안 된다 그런데 어쩌겠네, 그거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싸게 사는 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농지에서. 자, 봅니다. 농지에서. 이런 거예요. 구독션 가서 내가 원장님이 농지를 검색을 해서 농지를 검색하고 싶은데, 그죠? 하고 싶은데, 여기 특수물이죠. 특수물건의 법정지상권, 여기 있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고요. 유치권 하고, 오늘은, 자, 법직권을 많이 할 겁니다. 법직권을 할 건데, 이거는 건물이 빠지고 땅만 없다는, 건물이 매각 제외되고 깔린 땅만 없다. 그러면은 참 찝찝하죠, 그죠? 땅을 잡았는데 큰 건물이 있어. 그게 건물이. 그 소유자는 딴 사람이고, 난 깔린 땅만 잡았다. 그러니까 1억짜리 같으면은 애초에 그런 경우에는 7천 놈이다. 7천만 원. 1차가.
7천만 나오고 낙찰은 3천에 낙찰돼. 뭐 정상적인 뭐 1억짜리인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만 1차도 7천이고 낙찰은 뭐 한 3천, 4천 그래서 헤매입니다. 헤매요. 자, 농지도 그래요. 농지도 여기서 법지권이 어떻게 하노? 있는 물건 농지를 딱 검시하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연기죠. 농지는 맞는데 아이고 무엇이 빠지더라 뭐가 그래 반타락 되지. 이것도 맞는데 농지는 맞는데 뭐가 이 이야기는 건물이 빠졌다. 여기 보면은 자 농지는 맞는데 뭡니까 이거 건물은 빠졌다. 자 그럼 건물 주인은 앉아 있고 나는 깔린 땅만 낙찰받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낙찰자고 자 이기죠. 이걸 사고 싶은데 이게 건물이 지금 여기 보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대지죠. 대지 있는 건 상관없죠. 대지죠. 대지에 미등기 건물이 하나씩 앉아 있더라. 답에는 없더라. 그럼 상관없는 거죠. 따져보면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낙찰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요. 대지가 한 필지네. 대지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건물이 제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는 건물이 없으니까 요 필지는 없으니까 뭐 농지적 내라 소리 안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쭉 보니까 이거 뭐야? 농지적 내라 해놨네. 안 내면은 뭘 사겠다. 목록 2하고 5 뭐시 이거는 조금 그렇네. 자 물건이 두 개 막 붙어 쓰겠다 이죠. 2번 물건이다. 이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낙찰 받을 때 낙찰 받고 싶은데 좋은 집이 있는데 낙찰 받고 싶은데 건물은 매가 지어야 됐어요. 이거를 받는데 요거는 빠져버리고 같이 놓으면 좋겠죠. 같이 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럼 요거 때 우리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자 넘어갑니다.